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앨리슨 교수님의 저서 제2 한국 전쟁 1950년 이후 지금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가장 높은 때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김정은은 올해 연말이라는 날짜를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연말까지 뭔가 미국이 속 시원하게 북한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다시 말하면 미국이 보내주는 크리스마스 선물에 따라서 북한의 대응 방향은 달라진다라고 협박을 가하면서 올해 14차례에 걸친 단거리 탄도미사일 그리고 장사정포, 방사포 계속 날리고도 그래도 아직 한이 안 풀리는지 지난 7일 그리고 13일 뭔가 발사 시험을 했습니다. 이 실체가 뭔가에 대해서 제자백가식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자백가식의 분석이라는 것은 아주 무책임하고 나도 한마디 해보자라는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의 배경, 전문가로서의 배경을 가지고 북한을 지켜봐온 사람들의 전문가적인 견해와 분석입니다. 5가지 시나리오가 제기됐습니다. 신형 액체 엔진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 13일에 집중해서 본다면은 두 번째 가능한 시나리오가 지금 화성 12형 그리고 14, 15형 이거 전부 다 2017년 7월 달에 두 번 11월 29일에 한 번 쏜 이 엔진들이 1단계는 백두산 엔진입니다. 이 백두산 엔진이라는 게 바로 대포동을 발사할 때 쓰던 그 엔진인데 그 엔진이 2개의 클러스터로 되어 있는 거는 너무 약하니까 더 많은 클러스터, 다시 말하면 엔진을 하나가 아니라 몇 개로 결합하기 위해서 결합해서 엔진의 출력을 더 키우는, 엔진의 힘을 더 키우는 시험을 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엔진 같은 거는 지금 뭐 상당 부분 되어 있을 것이다. 특히 액체 연료 엔진은 여러 차례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북한이 제일 취약한 것 중에 하나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에 그 뜨거운 열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진입체를 개발한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위성 발사, 정찰용 위성 발사와 탄도미사일의 차이라는 것은 위성 발사는 돌다가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서 돌다가 그대로 우주에 남아있는 거고, 미사일은 결국 돌다가 대기권으로 재진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차이라는 게 대기권 재진입할 때의 고도의 온도를 견디낼 수 있고 동시에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들어야만 위성하고 차별화가 됩니다. 그래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아직 그렇게 고도화된 게 아니다. 13,000km까지 날릴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걸 대기권으로 진입시키는데 고도의 열을 이겨내고 그리고 또 대기권으로 들어오면서 갑자기 대기 속에서 진공 상태와 달리 진동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번에 테스트한 거 아니냐. 이게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가 액체 연료 엔진은 북한이 이때까지 많이 테스트를 했으니 고체 연료 엔진 개발 테스트일 거다. 특히 올해 들어서 SLBM을 집중적으로 지금 자꾸 발사하는 건 사실은 이 잠수함에서의 탄도미사일을 바로 발사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체 연료 미사일을 고체 연료 엔진을 개발한다면은 잠수함뿐만 아니라 이동식 발사체에다가 이미 연료를 고체 연료일 경우에는 연료를 장착해 놓고 바로 발사라는 신호가 떨어지고 수분 만에 이미 연료를 장착해낸 이 미사일을 바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의 소위 말하는 여기저기라는 건 미국의 위성에 걸리지 않고 은닉성도 크면서 날릴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고체 연료 이 개발이라는 것은 사실은 북한의 은닉성과 북한 무기 자체의 은닉성과 상대방 미국의 여기 소위 말하는 사전에 이 미사일이 어디쯤에서 발사된다라는 정찰 감시 능력을 크게 격감시켜주는 감시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하도록 하는 큰 도전이 되기 때문에 고체연료 엔진을 개발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시나리오는 ICBM은 안 쏠 거다. 연말까지 정찰 위성 로켓을 발사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정찰 위성 로켓이라고 말을 해야만 유엔에 있었어도 위성 로켓 발사는 우주의 평화적인 이용을 위해서 모든 국가가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떡히 꼭 북한만이 이 소위 말하는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벗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탈출구를 만들어 놓고 시도하기 위해서 위성 로켓을 발사할 것이다 이런데, 제가 한 몇 주 전에 제 방송에서 ICBM은 안 쏠 거다라 얘기한 게, 제가 사실은 그런 분석을 한 것이 ICBM을 발사했을 경우에 첫째는 ICBM을 발사하기 위해서 물론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할 수 있는 진입체 개발도 돼 있고 이미 엔진도 개발이 돼 있고 정확성도 되어 있고 사거리도 이미 13,000km까지 확보했고 라는 분석들이 나오지만, 저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에 대기권 재진입을 얼마나 대기권 재진입을 할 정도로 고도의 엔진이 실제로 발사체가 개발이 돼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갖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막상 ICBM을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ICBM으로 발사했을 경우에는 이게 거의 마지막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야, 내 선거 전까지는 쏘지 마. 그리고 쏘면 재미없어. 그리고 트럼프의 최측근인 그레함 의원이나 그리고 밋 롬니 같은 상원 의원들이 계속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재미없을 거야. 그리고 북한에게 재미없을 거야. 만약에 ICBM을 쏜다면. 그리고 협상의 문은 완전히 닫힐 거야. 그리고 트럼프가 이번에는 정말 ICBM을 쏘면 북한을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계속 옆에서 같은 톤의 얘기를 해줍니다. 그것이 단순 협박이 아니고 미국으로서도 나름대로 북한에 대해서 뭔가 확고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서 계속 시간 끄는 지연작전 하면서 미국을 화나게 하는 일, 그리고 협박하는 일, 그리고 공격하는 듯한 제스처를 쓰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때까지는 대화로서 북한과의 관계를 끌어가면서 북한을 경제 성장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어주겠다. 심지어 김정은이 그렇게 원하는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미국의 약속으로서 한미 공동훈련까지 멈춰줬는데도 우리말을 안 믿고 북한은 자기 할 숙제, 다시 말하면 비핵화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한수도 떠서 국제 제재까지, 유엔 제재까지, 그리고 미국의 또 미국 단독의 제재까지 다 풀어달라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말 들어줄 수 없다. 이거 옹야옹야 하니까 하레비 수염 땡기는 꼴로 똑같으니까. 더더구나 트럼프가 지금 탄핵 소추안 가결, 사실 탄핵 소추는 될 가능성이 거의 뭐 한 95% 이상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보위원회에서 넘어와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3대 17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가 미국에는 40명을 구성된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 23명, 공화당 의원 17명. 그래서 23명 민주당 의원은 전부 예스 탄핵 소추로 가자. 공화당 17명은 전부 노로 했지만 23대 17로 탄핵 이 소추안이 가결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내에 사실 탄핵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상원을 가서 상원 100명 중에 3분의 2, 67명 이상이 탄핵을 표결을 해서 결정이 됩니다. 67명이 예스 트럼프 탄핵하자 하면은 탄핵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트럼프로서는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물론 트럼프는 거의 99% 이상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탄핵의 선배인 탄핵을 경험했던 거의 문 앞에까지 갔던 경험했던 클린턴 대통령도 걱정하지 마. 그런 거에 흔들리지 말고 국내 정치나 제대로 하라고 어드바이스를 준 것처럼 트럼프의 입지를 봐도 지금 미국 국내 하원에서는 숫자적으로 당연히 공화당이 밀리니까 하원에서는 탄핵 소추가 채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상원에 가서 우리로 치면 헌재와 같은 데죠. 상원에 가서 헌재와 같은 곳이라는 것이 미국의 상원이 한국의 헌재와 성격이 같다는 뜻이 아니고 미국의 탄핵은 정치적인 결정입니다. 그래서 하원에서 1차 소추되고 상원에서 탄핵 판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국회에서 일단 탄핵이 가결되고 헌재에서 인용이 되는 겁니다. 그 법적으로 우리는 해결되는 거고 미국은 소추와 판결 전부 다가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의회에서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헌재와 같다는 의미의 상원입니다. 상원 67명을 얻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전원이 53명입니다. 그 공화당 전원이 노할 거고 설사 거기에 한두 명이 더 빠져나간다. 노를 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탄핵 판결에 대해서 노를 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민주당 전원이 47명이 탄핵 판결을 예스를 한다 해도 공화당 자체 내에서 20명 이상이 역시 트럼프 탄핵시키자는데 예스를 해야 되는데 그건 그럴 가능성은 거의 0%에 달하죠. 왜냐하면 내년 11월 선거를 두고 공화당이 자살골을 넣지 않는 이상은 그 짓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 자살골도 그냥 맨정신이라면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으니까 탄핵 실질적으로 판결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걸어놔니까 트럼프가 마음이 불편한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국내 정치적으로 시간 낭비고 에너지 낭비고 감정적인 낭비고 트럼프가 정말 이렇게 화나는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까지는 지소미아를 문제를 가지고 한국의 문 대통령이 그렇게 트럼프의 속을 썩히더니 이제는 또 비핵화 문제를 두고 김정은이 트럼프 속을 이렇게 썩이니까 트럼프로서는 일단 이 탄핵 문제만 넘었으면은 한국이고 북한이고 정말 자기 뜻대로 하면 동맹국이고 뭐고 다 치우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지금 이 5개의 지난 13일 날 7분간 연소시킨 실체가 뭔지 이 가능성이 5개나 됩니다.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7분간 연소시킨 거를 보면은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제가 볼 때 인공위성 시험 발사 방식으로 장거리 정찰위성 로켓 실험이 아닌가, 장거리 로켓 실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5번째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4번 고체연료 엔진 개발 테스트가 아닌가. 고체연료 엔진 개발 테스트는 2019년 계속 북한이 공을 들여오고 2018년 장거리 미사일을 안 쏘고 그리고 또한 실험을 안 할 때도 SLBM을 통해서 SLBM 엔진 테스트를 통해서 고체 연료 엔진 개발에 계속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 아니면 5번일 가능성이 큰데 그 어느 쪽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김정은이 이 난리를 치는 거는 북한이 너무 초조해졌다는 뜻입니다. 여유가 있어 이 짓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초조해진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정보가 나오는 걸 보면은 김정은 내부가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제 나름대로의 분석으로는 김정은이 몸과 언동이 이 언어가 다 불편한 것 같다. 그리고
자기 대리역을 내세우는 것 같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말을 못하니까 생각을 전해서 자기의 불안한 심정을 일단 그 불안하다는 게 미국에 대해서만 불안한 게 아니라 자기의 정권 자체도 불안한 거에 대해서 이 불안함을 넘어서기 위해서 불안하고 극도로 초조하고 그 자기가 불안하다는 것은 자기 체제 유지에 혼자서 자신이 없어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의심을 하고 그리고 경계를 하니까 사실 호위사령관을 처형했다는 것은 저도 이 강철한 이 한국으로 상당히 오래전에 탈북해서 조선일보 기자도 오래 한 사람 정보에서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로 치면은 청와대 경호처장을 대통령이 죽였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진짜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안에서 내부에서 어떤 김정은에 대해서 이 반동 쿠데타의 기미가 없었다면은 이럴 수가 없다는 거. 최측근을 죽인 거. 자기를 호위해주는 사람을 죽였다는 거니까 이런 불안함 때문에 김정은이 자기 불안함을 미국에 대해서 쏟아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불안함 때문에 더 체제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 진짜 발사체 미상을 계속 정체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을 계속 쏘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꼭 미국에 대한 초조함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국내에서 입지가 약화되니까 그게 불안해지니까 거기에 대한 반박으로 이런 걸 하는 게 아닌가. 그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비건이 어제 한국을 왔다가 오늘 일본을 갔습니다. 가기 전까지도 비건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문 열려 있으니까 김정은에 얘기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얘기하지 말고 비핵화에 대해서는 데드라인이 없다. 연말은 무슨 연말이냐. 얘기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자. 그리고 에스퍼 국방장관도 얘기했습니다. 야, 발톱 세운다고 되는 거 아니야. 대화나 외교로 해결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왜 이렇게 앙탈을 부리고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무모한 짓을 하느냐. 네가 그렇게 이런 걸 시험 발사하는 그 돈 가지고 북한에 배고픈 사람들부터 먼저 해결 좀 해라. 경제가 그렇게 엉망이면서 이렇게 달래고 을래는데도 김정은의 태도는 한 방향으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지난 2년 동안 김정은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You are wonderful guy, nice guy, we fell in love. 그리고 한국 정부가 자기를 그렇게 한국 정부가 아니라 한국의 보수 언론들까지도 그리고 보수들까지 친미 세력들까지도 돌아서면서 하는 얘기가 트럼프가 제정신이 아니야. 북한이 저렇게 탄도미사일을 쏴대는데도 그게 미사일이 아니다. 혹은 탄도미사일 다른 나라도 테스트한다 하고 넘어가고 우리는 이렇게 위험스러운데도 트럼프가 나서서 뭔가 해줄 생각도 없으니까 당신이 진짜 동맹국이냐 이런 손가락질까지 혹은 오해까지 받으면서도 김정은 편을 들어줬는데 내가 이 미국 국내에서 물론 때가 되면은 지나가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판을 한번 미국 내에서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판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탄핵이라는 얼토당토하는 걸 가져와 가지고 나를 이렇게 아주 쉐임풀 수치스럽게 만들고 시간 낭비를 하고 온갖 정치가 다 멈춰서도록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너까지도 내 뜻을 그렇게 못 알아듣고 너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그리고 정권도 유지하게 해준다는데 내 말 안 듣고 말이야. 그렇다고 시진핑이가 너를 꼭 잘 살게 해준다는 보장도 없잖아. 근데 왜 이래 휘청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 틈새를 타서 13일 날 발사하고 난 뒤에 바로 안보리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나니까 미국이 세 가지를 북한에게 얘기했습니다. NPT 바로 복귀해라. IAEA 사찰도 받아라. 비핵화는 완전하게 해라. 그러니까 또 중국하고 러시아가 또 딴지를 걸고 하는 소리가 야 미국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북한이 저렇게 발버둥 치면 부분 제재라도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고 또 끄집어냈습니다. 이것도 트럼프 화나게 하는 거죠. 이 뭐야. 도대체가 안보리라는 국가들이 말이야. 북한 핵 가진 그걸 가지고 꼬드겨 가지고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나 반드시 너희들에게 보복할 거야. 물론 안보리에서 이런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북한 부분 해제, 대북 제재 부분적으로 풀어주자는 데가 통과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임이사국, 비상임이사국 다 합쳐서 15개의 국가들 중에서 9개국이 예스를 해줘야 되는데 9개국이 지금 나서서 북한의 대북 제재 부분적으로 풀어주자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미국의 입장도 확고합니다. 풀어줄 생각 없다는 겁니다. 국내 언론은 비건이 온 걸 가지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온 거 아닙니다. 비건이 온 건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몸뚱아리는 비건이가 왔고 목소리는 비건 목소리를 냈지만 실제로 트럼프가 온 거나 똑같습니다. 왜? 지난 7일 트럼프가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왕이가 다녀가자마자 바로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가 30분간 얘기했습니다. 얘기한 내용이 뭐겠어요? 중국만 들고 흔들흔들거리지 마. 좌고 우면하지 마. 그리고 이런 때에 나서가지고 헛다리 짚으면서 오지랖 짓 하느라고 북한에게 대북 제재 풀어주도록 미국 설득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김정은 부추기지 마. 잘못하면 너도 가는 거야. 라고 트럼프에게 호되게 얻어맞고, 그런데도 트럼프가 문 대통령을 못 믿으니까 비건을 또 몸소 보낸 겁니다. 비건 보낸 이유는 빠른 겁니다. 23일, 24일 한중일 회의가 있는데 그 한중일 회의에서 중국이나 일본, 한국 똑같이 북한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줘라. 지금 잘못 설치면은 국물도 없다. 그리고 중국에게도 확실하게 메시지를 우리 문 대통령을 통해서 트럼프가 전화했고 비건이 와서 어제 틀림없이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번에 한중일 모임에 가서는, 회담에 가서는, 정상회담에 가서는 분명히 얘기해라. 중국에게 지금 북한에게 헛바람 잡아 넣지 마라. 더더구나 유엔에서 무슨 북한에 대한 부분 해제해주자, 대북 제재 부분 해제해주자 이런 말도 안 되는 false hope, 가짜 희망을 북한에게 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는 유다 같은 놈들이다. 거짓 하지 마라. 한국도 마찬가지. 그 얘기를 단단히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선희에게 메시지를 보냈죠.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다. 얘기할 준비되어 있거나 있으면 나오라. 북쪽이 안 나왔어요.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북한이 사실은. 나오면 비핵화한다는 얘기 외에는 다른 얘기를 미국이 기대하지도 않고, 미국은 비핵화 아닌 얘기가 딴 걸 들고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가도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와 본들 충돌만 더 심해지고 북한으로서에는 운심폭이 더 좁아지는 거죠. 비건을 만나는 순간부터 야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노골적으로 더 목을 쪼을 것 같으니까 안 나온 거예요. 7분간의 발사 실체는 조만간에 드러날 것입니다. 어떻게? 만약에 ICBM을 쏘았다면은 이달 말 이전까지 다시 한번 ICBM을 발사를 한다면은, 다시 한번이라는 것은 2017년 11월 29일 이후 2년 동안 조용하다가 쏟다면은 지난 7일과 13일 발사시험 한 것이 대기권 재진입체 테스트거나 고체연료 엔진이거나 아니면 백두산 엔진을 클러스터를 하는 테스트였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가능성보다는 정찰 위성 로켓 실험일 가능성이 크다. 기술적으로나 또 다른 이유로는 기술적으로나 가는 건 기술적으로 안 돼 있기 때문이다. 기술적으로 설사돼 있다 해도 북한이 이번에 앞으로 향후 2주 내에 ICBM을 발사하게 될 경우에는 이달 말 안으로 탄핵 소추는 결정이 되고, 트럼프의 마음은 1월 안에 탄핵 판결이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상원에 가면은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결정을 짓고 그 다음 김정은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겠다 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만약에 김정은이 지금 도박을 한다면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확실히 할 겁니다. 이때까지 트럼프가 겁이 많다? 소리만 크다? 수전노다? 돈이 아까워 전쟁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분석하고 있지만 트럼프는 굉장히 참을성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많은 방송을 애청하시는 분들도 송영선 전 의원은 혹은 송영선 유튜버 메이커는 크리에이터는 다 좋은데 트럼프를 너무 좋아한다.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김정은이 미국으로 하여금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꼬드긴다면, 코트를 잡아 당긴다면 트럼프는 그 책임의 상당한 부분을 북한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할 거고 중국에게도 책임을 지울 것입니다. 때문에 이달 23일, 24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숙제는 분명합니다. 중국을 만나 확실하게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의 입장도 확고부동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으로 간다. 그리고 중국이 해야 될 일은 북한이 경거망동하지 못하도록 해라. 지금 핵실험하거나 ICBM 발사하면은 북한은 끝난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도 엄청난 데미지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을 전해주는 것이 문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비건은 부탁하러 한국을 온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숙제를 제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송영선 시사 36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후원 방법을 이제 계좌번호를 효성 CMS로 ARS 시스템으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조만간 올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격려와 응원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